WWE와 UFC의 합병 과정과 관련된 소송에서 빈스 맥맨, 아리 엠마뉴엘, 닉 칸, 폴 르벡 등의 핵심 인물들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스테파니 맥맨 역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빈스 맥맨의 WWE 복귀 과정과 매각 협상 당시 과정 등 민감한 내부 이야기가 공개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명할 리가 없죠. 빈스 맥맨이 WWE의 실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진행한 합병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 오랜만에 다 만날 것 같은데, 난 스테파니의 입장이 제일 궁금하다. 아버지를 쳐내고 남편을 안 쳤잖아. 저주받은 비전이란 뉴스인데요. 최근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이후 여러 WWE 스타들이 부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 도중에도 위험한 착지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로프 브레이크 보도에 따르면 현재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며 특히 로건 폴과 솔 루카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솔 루카는 곧 베키 린치의 타이틀에 도전할 예정이라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브론 브레이커 역시 난입 장면에서 심각한 착지를 했지만 경기 후 세레머니에 등장한 만큼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브론 브레이커가 파운스를 당해서 이 아나운서 테이블 쪽으로 뿅 이렇게 날아갔는데, 거기 아나운서 테이블 너머에 중계석 의자에 이 팔걸이 쪽에 백브레이커를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브론 브레이커는 멀쩡해 보인다. 근데 이 로건 폴이 안젤로 도킨스로 인해서 부상당한 것 같아요. 건폴이 쉬다 오자라는 뉴스인데요. 로건 폴의 부상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로우에서 마이클 콜을 로건 폴이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도중 삼두근 파열 부상을 입었으며 수개월 결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상은 안젤로 도킨스의 플립 센턴 공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태그팀 챔피언십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고, WWE는 브론 브레이커가 로건 폴을 대신해 프리버드 룰로 활동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프리버드 룰이라고 하면은 페뷸러스 프리버즈라고 마이클 헤이즈 있잖아요. 마이클 헤이즈 프로듀서. 그 양반이 선수일 때 페뷸러스 프리버즈 멤버가 한 명 부상할 때 다른 멤버가 대신 대체 챔피언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이제 같은 그룹끼리는 따로 챔피언십을 안 치러도 대체 챔피언으로 인정이 된다. 이게 프리버즈 룰이야. 그때부터 유지가 되는 규칙인데, 로건 폴 대신 브론 브레이커가 태그팀 챔피언 위치를 이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버드 룰로 인해서. 이거를 뭐 뉴데이도 옛날에 많이 써먹었죠. 뉴데이도 이 프리버드 룰 맛있게 써먹었고, 또 브론스 리드가 지금 복귀 루머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서 이 비전의 전력이 강화될 것 같기는 해요. 3인 스테이블이 프리버드 룰 잘 사용했죠. 그렇죠. 시얼이 어젠 좀 멋있었음. 인정. 뭔가 카리스마도 있고 다 좋은데 피니셔가 맛이 없고요. 경기복도 맛이 없고 유행어도 맛이 없어. 뭔가 좀 그런 메가스타로 발돋움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다 비어있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브론 브레이커가 코 챔피언으로서 이 로건 폴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버드 룰이 또 한번 적용될 거라고 해요. 비전 X 호스피탈 동그라미. 조만간 비전이 그래도 좀 힘이 다시 실어지지 않을까? 근데 얘네가 하려는 비전이 안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냥 비전이 나오면 아무런 감흥이 없이 봐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세스에 대한 계획 없으면 리얼이응 크크. 근데 내가 이걸로 욕도 먹었지만 이 얘기를 하기 싫지만 세스가 박치기 안 한 세계선이 너무 보고 싶지 않냐?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로. 세스가 박치기 안 한 세계선. 세스가 삼친, 폴이 리플레이어임. 그리고 부부가 키 작은 바티스타임. 그리고 브론슨이 라면 먹은 랜디 오튼님. 세스가 분명히 챔피언으로 군림하면서 이 레슬매니아까지 낭낭하게 방어하고, 그러다가 애프터 매니아 때 브론 브레이커가 뭐 배신을 하든, 아니면 브론 브레이커가 로얄 럼블을 이기고 세스 롤린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브론슨 리드가 쓰나미를 날리든, 이렇게 뭔가 진짜 세볼루션을 누구보다 응원했던 나로서 이 비전이 세스 롤린스가 계속 리더로 버텼을 때 비전이 너무 그리워요. 이거 비전이 너무 그리워요. 진짜 이 비전이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로 진짜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내가 세스의 안티가 아니야. 내가 세스의 안티가 아니라 난 그 헤드버 때문에 이걸 못 보게 된 세스가 미운 거야. 난 누구보다 이 세볼루션을 응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고회로로 안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회로로 안티가 된 거였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본인의 실수로 모든 게 망가졌는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마냥 비전을 상대로 복수극을 하는 게 너무 자기적이고 반성문을 쓰는 것 마냥 안타까워 보여요. 안타까움. 세스 롤린스가 원래 자신이 왕좌에 앉아서 부부를 키우려다가 그걸 못해서 지금 부부를 상대로 억지로 키워주고 있음. 그래서 이게 너무 보기 안쓰러움.
설득력도 없음. 그래서 이게 좀 별로입니다. 나츠님 오스틴 시어리는요. 오스틴 시어리는 일단은 그래도 비전에 들어간 게 다행이긴 하죠. 지금 봐봐요. 그레이스 월러 봐봐요. 그레이스 월러 지금 갈 길을 잃었잖아요. 지금 뉴데이 코인 타고 있었는데 뉴데이 코인 지금 상장 폐지됐죠. 지금 호주인이 지금 갈 길을 잃고 지금 길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오스틴 시어리는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태그팀 디비전에서 뭔가 보여줘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세러데이 나이 메인 이벤트에서 괜찮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버리지 않은 코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건 폴까지 같이 침몰해서 짜증나. 로건 폴이 사실상 세스 롤린스가 빠지게 되면서 위상이 날아가고 있는 비전에 구원투수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건 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무의미한 태그팀 챔피언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저도. 그래서 로건 폴도 싱글로 다녀야 될 놈인데 그니까 저렇게 로건 폴을 좋아하는 사람도 세스 롤린스를 미워하게 되는 거야. 저런 식으로. 폴 헤이먼을 매니저로 혼자 끼고 다녀도 될 놈이다. 거기까지는 저도 풀타임이라면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저도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세스가 박치기 안 한 세계선에서는 저도 세스의 팬입니다. 그래서 세스의 세볼루션을 응원했다. 저도 이 얘기를 한 번쯤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맨날 세스 박치기 가지고 뭐라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한 번쯤은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또 존 시나가 이번에 오늘 블랙 앤 브레이브 레슬링 학원에 등장했습니다. 블랙 앤 브레이브가 세스 롤린스 친구가 하는 레슬링 학원이에요. 이 WWE ID 연계된 학원이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 잘 되면 떡더비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존 시나가 여기에 특별히 왔다. 아마 세미나 간단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 사진은 진짜 빡세게 멋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어릴 때 WWE 챔피언을 꿈꾸던 존 시나, 나이가 들어서 WWE 챔피언 17번짜리에 올라선 존 시나, then, now, forever. 존 시나 토너먼트 뱅글이 돌아오나 전 찬성이에요. 네, 저도 찬성. 브런슨 리드가 인터넷을 부숴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몸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브런슨 리드 지금 경기복 다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홀쭉해졌고 벌크가 되게 많이 올라와서 뱃살은 빼고 근육은 늘린 엄청난 몸짱 브런슨 리드 준비되었습니다. 배힘빼 아니야. 진짜로 이 배에 힘주고 빼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달라졌어. 옆에 있는 배 라인이 없어졌어. 이거는 힘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동그란 뱃살 아니야. 이번 브론스 리드는 뭔가 특별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엄청난 괴물이 돼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AI 이미지인가요? 아니겠죠. 이렇게 썼으면. 네, 이렇게 썼으면 아니겠죠. 전 아니라고 봅니다. 클래식 이탈리가 끝나고 나면은 브론슨 리드가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 KPW 네트워크 뉴스에서 전달하고 있고요. Go out there and braid her hair. I might bite her in the face. 그래서 펑크하고 세스 롤린스하고 베키 린치하고 AJ 리하고 Go out there and braid her hair. 올라가서 머리를 I 쓰다듬고 might bite her in the face. 거의 물어뜯을 기세로 Knows what's gonna happen. 4명이서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I'm whispering because my wife is currently doing media. She's unpredictable and she doesn't know what she's gonna do. 펑크는 부인하고 있네요. 요즘에 와이프가 미디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저히 와이프가 뭐라고 말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우린 그런 적 없어 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펑크, AJ, 베키, 세스 이렇게 뭔가 내 생각에는 내 예상으로는 약간 레슬매니아 끝나고 뭔가 좀 감격에 겨워서 4명이서 막 뽀뽀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펑크랑 세스는 친해. 그죠? 베키랑 AJ는 확실히 친하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몸짱 펑크라는 뉴스인데요. CM 펑크가 최근 공개된 운동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팬들은 그의 팔과 어깨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고 반응하며 헤비급 파워하우스처럼 변했다라고 농담했습니다. CM 펑크는 레슬매니아 이후 WWE TV에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휴식은 부상이 아닌 계획된 스케줄 조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크가 사실 레슬매니아 무대에 설 때 트레이너 따로 고용해서 만든 몸도 정말 역대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고 펑크도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그때는 뭐랄까 지방이 없어 보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뭐랄까 두꺼워졌어요. 지금의 펑크는 두꺼워졌어요. 지금 이제 뭐 스맥다운으로 갈지 로우로 갈지 시카고에서 열리는 쇼에 컴백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펑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몸으로 복귀할 것 같아요. 마지막 불꽃 같은 그 불꽃이 좀 오래 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펑크가 좀 굉장합니다.
괴수가 된 CM 펑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CM 펑크가 지금 쉬고 있거든요. 쉬고 있는데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잭덥을 넘어서 그냥 프릭덥이 되고 있는데 몸을 엄청나게 운동을 지금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레슬매니아를 준비하더니 내가 봤을 땐 그때 이후로 맛이 들렸어. 완전 맛 들려가지고 지금 몸을 괴물로 만들고 있어요. 정말 내추럴로 볼 수 있는 최고의 몸을 보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펑크 엄청난 몸짱이 될 것 같습니다. 펩시도 끄는 펑크, 그니까요. 그래서 부상 위험을 줄이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해서 몸의 뎁스를 늘리면 부상 위험이 줄어든다 이런 업계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펑크가 그래서 벌크를 올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펑크가 그 어느 때보다 WWE 그리고 프로레슬링에 진심인 것 같아 지금이. 그래서 지금의 위상을, 자신의 위상을 최대한 크게 남기려는 것 같아. 레거시를 집착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제 육체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CM 펑크, 몸짱 펑크. 7월 진짜 말도 안 되는 괴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펑크는 이 정도의 슈퍼 몸짱인 적이 없었어, 단 한 번도. 그래서 진짜 CM 펑크의 괴물 같은 모습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예. 꽂은 거 아니야. 꽂은 건 아니야. 꽂은 건 아니지. 그거는 절대 의심하면 안 돼. 꽂은 건 아니야. 예, 절대 의심하지 마. 절대 의심하면 안 돼. 다음 뉴스입니다. 코치맨의 헛소리라는 뉴스인데요. 전 WWE 해설자 조나단 코치맨은 WWE가 CM 펑크 같은 최고의 스타를 위한 각본조차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펑크는 레슬매니아 이후 별다른 스토리라인 없이 휴식 중이며, 일부 팬들은 WWE가 현재 가장 비싼 스타 중 하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죠? 네, WWE가 CM 펑크를 쉬고 있게끔 놔두는 건데, 펑크가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년도에 땜빵 챔피언으로서 넷플릭스를 견인했기 때문에, 또 레슬매니아를 불태웠기 때문에 쉬고 있는 건데, 쉬고 있는 것도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비주얼로 컴백하기 위해서 육체 개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조나단 코치맨 이 녀석 그냥 ESPN에서 지금 살짝 나가리 되면서 좀 뿔이 나갔고, WWE를 틈만 나면 저격하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코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음. 네가 뭘 알아. 그니까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나? 라는 뉴스인데요. 레이 미스테리오가 로우에서 과거 스타일의 배기 바지를 다시 착용해서 팬들의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이는 WWE 초창기 시절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팬들은 2002년 레이 미스테리오가 돌아왔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WWE가 향후 이 복장을 정식 기믹으로 유지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팬들이 과거 사진과 비교를 하며 레이 미스테리오의 여전한 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 말이 안 되긴 하죠. 옛날 그 22였나? 레슬매니아에서 앵글이랑 오튼, 레이 미스테리오 이렇게 해갖고 트리플스를 했던 검정색의 루이비통 살짝 섞은 그 느낌 나더라고.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놀랐고, 몸이 너무 좋아요. 이게 어제예요. 이게 어제입니다. 이게 어제예요. 나보다 더 좋아. 너무 부럽고 대단하다. 역시 자기관리의 신이다. 현대과학을 잘 이용하고 있다. 레이 미스테리오가 정말 대단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레슬링해서 벨트도 먹고 해서 WWE 복귀했던 로얄 럼블이 너무 화제가 돼서 일회성이었는데, WWE가 재계약을 요청했고 내 아들도 넣어주면은 갈게요 해가지고 오케이 콜 해서 도미닉도 받아줄게 해가지고 레이 미스테리오 대 주신 썬더 라이거의 경기를 취소하고 후다닥 WWE로 가버렸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 미스테리오가 돌아왔다. 이 사람은 시간을 초월했다. Bro is timeless. 시간을 초월했다라는 짤입니다. 이 모습이 엄청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네. 레이 미스테리오 계속해서 회춘한 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20년 만에 회춘한 짤 진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레이야말로 진짜 메인 챔피언십을 안 한 지 진짜 오래되긴 했다. 셔츠 안 입고 배기 팬츠 입고 우리는 올드스쿨 레이 미스테리오를 다시 되찾았어요. 그래서 옛날 레이 미스테리오로 돌아온 2002년 때 레이 미스테리오가 그 막 머시기 애들 엄청 막는 다인전 케이지 매치 철창 경기에서 철창을 막 올라가갖고 그 철창 꼭대기에서 몸을 이렇게 크로스바디로 던지면서 그때 WWE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이 빨간 마스크 빨간 배기 바지였어. 그때는 이 가슴에 이 날개 문신도 없을 때였는데 그때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워했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레이 미스테리오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 바지로 다시 돌려낸 거에 대해서.
트리플 A의 GM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폼을 자랑하는 레이 미스테리오입니다. 불쌍한 루셉 맨날 그러게요. 예, 루셉이 모르겠습니다. 유럽 투어도 하고 싶어 했고 지금 물갈이 된 새로운 로스터하고 강자들과 겨뤄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꿈꾸던 걸 하고 있어요. 네, 유럽 투어도 갈 것 같고 또 한번 강자들하고도 계속 싸우고 있는데 다 지는 게 문제긴 하죠. 다음 뉴스입니다. 나를 푸시해라 라는 뉴스인데요.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WWE는 나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병 속의 번개 같은 존재를 가지고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너무 잘나서 오히려 회사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농담 섞인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도미닉은 난 이미 존 시나, AJ 스타일스, 레이 미스테리오, 데미안 프리스트까지 이겨봤다. 라고 하면서 29의 젊은 나이에 이 정도 성과를 냈는데도 WWE가 여전히 자신을 메인급으로 밀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아직도 오래된 화석 같은 선수들이 메인에 남아있다 라고 하면서 특유의 건방진 힐 캐릭터다운 발언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WWE 챔피언들이 다 40대 50대다 이걸로 말이 많은데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이거에 대한 저격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을 좀 메인으로 밀어달라. 존시나 AJ 뭐 다 이기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트리플 H에게 자신에 대한 활용도를 좀 불만을 좀 약간 K페이브 안에서 한 달이 걸친 채로 나름 솔직하게 풀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도미닉 요즘 낭비 뭐 도미닉도 그렇고 지금 트리플 레아를 병행하면서 낭비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 사람이 몇 명 있고 트리플 레아도 활용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워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레이 페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트리플 레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 다행이다 싶은 느낌도 있는데 도미닉이나 뭐 체드 게이블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선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카이저랑 게이블이랑 가면 대 가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이저가 아마 이길 것이고 그렇다면 카이저는 그 다음에 도미닉의 벨트를 노릴 것인데 그러니까 그 퓨드가 또 바로 다음날에 열릴 것도 아니니까 도미닉은 꽤나 오랫동안 트리플 A의 다리를 걸치고 있을 것 같고 거기로 인해서 이제 푸시가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도미닉이 WWE의 메인으로 전념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병행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WWE 못 나오고 있다는 게 아니라 트리플 A랑 WWE 병행하고 있는 애들은 메인급에 걸쳐져 있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WWE에서 빅푸시를 받고 싶으면 트리플 A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은 게 좋은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간부진들 어셈블이라는 뉴스인데요. WWE와 UFC의 합병 과정과 관련된 소송에서 빈스 맥맨, 아리 엠마뉴엘, 닉 칸, 폴 르벡 등의 핵심 인물들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재판은 WWE와 UFC가 TKO 그룹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내부 의사 결정과 기업 가치 평가, 경영 구조 문제 등을 둘러싼 사안으로 알려졌으며 사내 가장 큰 규모의 법적 문제입니다. 특히 스테파니 맥맨과 TKO COO인 마크 샤피로의 역시 증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빈스 맥맨의 WWE 복귀 과정과 매각 협상 당시 실제 영향력 그리고 트리플 H 체제 전환 과정 등 민감한 내부 이야기가 공개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WE가 통합될 때 여기에서 법적 문제가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WWE하고 UFC가 한솥밥을 먹게 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 경영 구조 문제 여기에 대해서 투명한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투명할 리가 없죠. 지금 빈스 맥맨이 WWE의 실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진행한 합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증언대에 서게 될 사람이 거의 뭐 어셈블이다. 불편한 사람들 오랜만에 다 만날 것 같은데 빈스, 아리, 니칸, 폴 르벡 여기에 마크 샤피로, 스테파니까지 해갖고 막 오랜만이에요 아빠 막 이러면서
난 스테파니의 입장이 제일 궁금하다. 스테파니는 아버지를 쳐내고 남편을 안 쳤잖아.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입장이 어땠을지 그게 너무 궁금해. 나는 그러니까 트리플 H가 장인어른을 쳐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잖아요. 니칸하고 편먹고 아리 엠마뉴엘의 눈치를 엄청 봤잖아. 근데 그 와중에 스테파니는 대체 어떤 입장이었을까? 난 그게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스테파니는 또 스캔들 때문에 살짝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WWE에서 대체 어떤 입장이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오히려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도. 빈스가 좀 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빈스가 약간 좀 사자들 간의 서열 싸움에서 밀려나고 나서 그냥 원로로서 그냥 쿨하게 딸 오랜만이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명예전당 발언 때 스테파니가 또 트리플 H가 빈스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 정도? 그 정도로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법원에서 그냥 어셈블합니다. 어떤 비하인드가 또 풀리게 될지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가 나오면 또 전달해 드릴게요. 존 시나랑 빈스는 아직도 친하더만. 그쵸. 빈스의 생일잔치에 초대가 됐고 참석도 했죠. 이때는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6명. 메인 이벤트 결정이란 뉴스입니다. WWE는 클래시 인 이탈리아 메인 이벤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로만 레인즈 대 제이콥 파투의 트라이벌 컴뱃 월드 타이틀전이 쇼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게 되며 코디 로즈 대 군터의 WWE 챔피언십 경기는 쇼 초반에 배치됐습니다. 팬들은 군터의 패배를 스포하는 것이다 라는 반응과 함께 오히려 제이콥 파투의 충격적인 우승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뭐 되게 좀 멍청한 뉴스긴 한데 어쨌든 마지막 메인 이벤트는 트라이벌 컴뱃이다. 그래서 코디 로즈 대 군터는 쇼 초반 앞에 배치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뉴스인 것 같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열리는 경기가 임팩트를 위해서 타이틀 변동이 많은데 군터하고 코디의 경기가 앞에 있는 거면은 군터가 패배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멍청한 애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군터는 앞에 있어서 지면은 제이콥 파투는 뒤에 하니까 제이콥 파투가 우승하는 거네 막 이런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긴 하죠. 네. 근데 뭐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드루 맥킨타이어 레슬매니아에서 챔피언 되고 데미안 프리스트 캐싱인 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그 쇼 초반에 있던 일이잖아요. 이건 그냥 쓸모없는 예상입니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바뀔 것 같으면 바뀌는 거고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건데 매치업의 그 중요도에 따라서 무게감에 따라서 트라이벌 컴뱃은 로만 레인즈가 무려 기믹 경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메인 이벤트가 아닐 수 있겠어. 그죠? 그래서 로만 레인즈의 트라이벌 컴뱃이 마지막 경기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파투와 로만이 왜 약속한 거지? 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모아 족장을 가리는 성스러운 의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어플레이 하자. 내 가족, 내 형제요. 이마키스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감정을 넘어서 성스러운 부족의 리더를 정하는 의식처럼 해서 이제 스포츠맨십을 빛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앙드레김 의식인 거임. 내가 그들이 하려다가 재미없어서 안 했다 이놈아. 그래서 WWE 대머리 중에서 그나마 누가 나은가요? 라는 짤인데요. 여기가 이제 세스 롤린스, AJ 스타일스, 로만 레인즈, 에디 게레로, 드루 맥킨타이어, 그리고 세미 제인. 저는 그래도 오른쪽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오른쪽 3명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에디 게레로, 세미 제인, AJ 스타일스. AJ 스타일스는 꼭 칼 앤더슨 같네. 눈이 작아가지고. 눈이 살짝 몰리고 처져 있는 게 약간 칼 앤더슨 같습니다. 아무튼 모바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MJF도 정말 참 제대로 지켜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루는 몬제임, 둘은 좀 기괴한데 이게 얼굴이 좀 넓적해서 얘는 머리 없으면 좀 큰일 날 것 같아. 헤어는 패션의 완성이죠. 세스가 의외로 잘 어울린다. 두루는 머지 않긴 했어요. 네. 두루 맥킨타이어 좀 많이 횡하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클래시 인 이탈리인데 클래시 앳 더 캐슬에서는 이 우소즈가 해외 출장이 금지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 시코어가 깜짝 콜업되면서 이 모두에게 충격을 줬었죠. 근데 26년에는 이 트라이벌 컴뱃 여기에 질라 파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팬들의 추측이 있어요. 질라 파투 계속해서 WWE하고 밀접한 관계 맺고 있고 제이콥 파투하고 굉장히 절친한 관계인데 뭐 스토리라인에 따라서는 로만 레인즈의 부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클래시 인 이탈리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쟤는 인성 개조를 먼저 해야 질라파투가 좀 인성이 안 좋긴 합니다. 뭐 CM 펑크의 뺨을 때린다는 둥, 뭐 부커티에게 엿을 먹으라는 둥. 부커티가 스승인데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시간 경기가 공개가 됐는데요. 코디 로즈 대 군터, 리아 리플리 대 제이드 카게, 스맥다운 쪽의 타이틀전을 모두 1시간 프리쇼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래서 ESPN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메인쇼 전에 ESPN2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두 경기, 이 두 경기예요. 그래서 이제 코디 로즈 군터, 리아 리플리 제이드 카게, 이게 좀 빨리 끝날 것 같다. 두 경기를 1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제가 중계하게 될 클래식 이탈리 2026년 대진표 월드 챔피언십, WWE 여성 챔피언십, WWE 남성 챔피언십, WWE 여성 인컨십, 여기에 오바페미 브록 레스너까지 5경기 저와 함께 넷플릭스 하시고 후토크까지 아침 밤새 한번 달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진표는 메가 매치업이요. 그니까 근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챔피언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변동 없는 PLE도 있어야죠, 그죠? 어떻게 모든 PLE가 방어만 하겠습니까? 또 사모아들의 다자녀 짤들인데요. 3명의 더락, 5명의 아이를 둔 로만, 7명의 제이콥 파투, 2명의 제이우소, 3명의 지미우소, 2명의 솔로 시코아. 와, 이 제이콥 파투는 진짜 미쳤는데요. 제이콥 파투는 진짜 7명이면은 얘가 왜 로만 레인즈를 꺾고 로만 레인즈의 모든 걸 탐하는지 설득이 되네. 이 마이크 웍 때 그랬잖아. 더 많은 차,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병원, 우리 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 막 이렇게 말한 게 설득이 되네요. 겁나 설득되네. 트라이벌 컴뱃 얼마나 이기고 싶은지 상상도 안 됨. 7명을 키우기 위해 강도짓을 점점. 그건 미성년자 때 했던 거라서. 다음 뉴스입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는 뉴스인데요. 올해도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가 돌아옵니다. 로우에서 LA 나이트가 직접 등장해서 다음 주부터 토너먼트가 시작된다고 밝혔으며 우승자는 향후 월드 타이틀 도전권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WWE는 아직 참가자 명단이나 썸머 슬램 연계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LA 나이트는 직접 토너먼트 참가를 선언하며 로만 레인즈와 월드 타이틀을 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로우에서 LA 나이트의 마이크 웍이었는데 이게 승자가 월드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다. 이거는 유지가 되는데 조건이. 근데 언제인지를 말을 안 했죠. 언제인지를 말을 안 해서 이게 썸머슬램 때 도전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은 킹 오브 더 링 우승자가 썸머슬램 때 도전을 했는데 과연 올해는 그게 썸머슬램일 것인가? 그걸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썸머슬램 당연히 연계 아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뉴스 원문에는 썸머슬램이라고는 써있지 않습니다 해서 이제 썸머슬램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원문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고 그래서 그냥 썸머슬램이겠거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오바페미 1등 오바페미 우승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언제 도전하게 될지 누가 도전하게 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킹 오브 더 링 썸머슬램 오바페미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로얄 럼블 레슬매니아처럼 킹 오브 더 링 썸머슬램 체제로 자리 잡으면 좋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머니 인 더 뱅크들 일부러 밀었대잖아요. 뒤로 빅 이벤트가 너무 몰려있다 해갖고 머니 인 더 뱅크를 일부러 뒤로 밀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WWE가 좀 더 페이퍼뷰 PLE에 대한 체계가 잡히고 있는 것 같아. 하반기가 비수기라 머니뱅을 뒤로 밀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찐 막판을 원해! 라는 뉴스인데요. 전설적인 태그팀 라이벌전이 마지막으로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디보이즈의 맷 하디는 인터뷰에서 엣지와 크리스찬과 마지막 경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최고의 라이벌은 엣지와 크리스찬이었다 라고 하면서 모두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맞붙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4명 모두 현역 활동 중인 만큼 팬들 사이에서도 진짜 가능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인데 지금 소속이 다 다르잖아요. 특히나 TNA하고 AW가 예전에는 교류였습니다만 지금은 원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WWE가 TNA 방송국 배치도 알아봐주고 AMC 낙하산으로 꽂아주고 해서 WWE가 너네 AW랑 같은 날짜에 대회 열어 이러면 아 네 형님 이러고 이제 대회까지 열어서 막 저격하고 있는 TNA이기 때문에 이게 단체 교류로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둘 중 하나가 지금 일하는 곳이랑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지고 또 하디즈는 계속해서 WWE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끝내고 싶다 인터뷰를 1000번 만번 했기 때문에 지금 AW에 있는 CNC라고 할 수 있을지 이게 성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여요. 하고 싶다 이거죠. 하고 싶다 이건데 HOG 같은 데서 하면 될 듯한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거기서 여기에는 너무 큰 돈이 걸려있는 경기가 아닐까요? 이거는 뭐 대진료로 거의 한 50만 달러, 100만 달러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빅매치인 것 같아서 HOG에서 소화하기엔 너무 큰 경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어메이징 레드가 되게 좋아하긴 하겠죠. 그렇다면 저시오 PWS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만약에 하면은 해외에서 팬들이 많이 오겠다. 다음 뉴스입니다. 진짜 물건임이란 뉴스인데요. 2단 페이지가 최근 WWE 내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레슬보츠의 한 관계자는 2단 페이지를 두고 백스테이지에서 매우 예의가 바르고 디테일에 집착할 정도로 철저한 선수라고 평가했으며 이러한 성향이 NXT와 트리플 레아 그리고 최근 로우에서의 TV 퍼포먼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오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그는 앞으로를 위해 매우 좋은 위치를 선점했다라고 보고 있으며 WWE가 그를 장기적으로 메인 이벤트급 자원으로 성장시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나마에서 펜타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명승부를 보였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명승부 이후에 2단 페이지가 메인 로스터 선수들, 프로듀서들, 코치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 받고 있다. 그래서 내 외부로 정말 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단 페이지가 꽃길만 걸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로우에서 게스트 해설 정말 개잘함.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계획. 그니까요. 진짜로 진짜 2단 페이지 진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진짜 너무 좋아요. 최연소 치트키 써라는 뉴스인데요. 제본 에반스가 WWE 내부에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차세대 스타로 평가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프 브레이크에 따르면 제본 에반스는 최근 동료 선수들과 WWE 크리에이티브 팀으로부터 꾸준히 극찬을 받고 있으며 특히 평가가 매우 높다고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로만 레인즈와 베키 린치 같은 WWE 최상급 스타들이 직접 제본과 시간을 보내며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WWE 내부에서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회사가 얼마나 큰 잠재력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차세대 제프하디 느낌이 난다. 미래 월드 챔피언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본 에반스 아직도 21살이기 때문에 여전히 최연소 챔피언에 대한 치트키 남아있다. 그래서 제본 에반스가 메인 로스터에서 엄청난 푸시를 받을 계획이 있다. 선수들도 좋아하고 크리에이티브 각본진도 좋아한다. 어제 로우에서도 펜타하고의 경기가 PLE급의 경기다라는 찬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베키 린치, 로만 레인즈가 시간을 두면서 조언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보여준 2부에서 보시면 이 베키 린치가 케이터링, 출장 뷔페로 선수들의 음식을 책임지는 케이터링에서 이 제본 에반스를 아들로 부르면서 콩 더 먹어야지 이렇게 막 잔소리하는 장면, 거기에서 제본 에반스가 엄마 너무해 막 이렇게 말하는 장면 또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본 에반스가 메인 로스터에 그냥 안착했다. 이 베테랑 메인 이벤터들한테 조언도 받고 사이도 좋다.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본 등장신이 약하다. 차기 월챔 마치 드래곤리. 차기 월챔은 그냥 한국의 네티즌 그 누군가가 그냥 유행처럼 밀고 있던 억지 밈인데 이거는 한국의 네티즌 그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베키 린치, 로만 레인즈 크리에이티브 각본진이 제본 에반스를 좋게 보는 거니까요. 무게감이 다르죠. 그래서 그냥 되게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본 에반스 2단 페이지 다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뉴 NWO 계획이 있었다라는 뉴스인데요. 전 WWE 작가 크리스 던이 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루머로 돌았던 NWO의 새로운 계획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당시 WWE가 쉐이머스, 세자로, 나카무라, 그리고 라스 설리반을 중심으로 새로운 NWO 집단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WWE는 한 전설적인 NWO 멤버를 불러서 직접 이 새로운 버전의 그룹을 소개시키려고 했지만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탓에 해당 전설적인 NWO 인물이 코로나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계획 전체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등장 예정이었던 전설적인 NW 멤버가 누구인지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W가 아니라 그냥 리그 오브 네이션즈 2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멤버로 NW를 하려고 했다? 거의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NW는 최소한 지금 버전을 하려면 그냥 블랙클럽을 그냥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너무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NW 새로운 버전 이 4명이었는데 안 했고요. 안 하길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NW는 좀 핵심적인 인물 대놓고 월드 챔피언인 아이콘들을 좀 많이 앉혀놔야 NW의 느낌이 나는데, 이건 좀 감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마이크 워기 안 되는 놈이 2명 놓고 문 NW야. 그니까 지금으로 치면 누군가요? 일단은 말도 되고 경기도 되고 챔피언 벨트 많이 쳐먹어 본 애가 해야 되니까. 근데 또 턴일에 대한 임팩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디 로즈가 일단 필수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턴일 했을 때 임팩트가 있으려면은 코디 로즈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코디가 NW에 버티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차세대 스카토를 표방하고 있는 데미안 프리스트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코디 로즈, 데미안 프리스트 정도가 굉장히 적당해 보여요. 케빈 내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그냥 라켈은 왜 갑자기? 라켈이, 그러네. 와, 진짜 레자르리다. 라켈이 그거 빅 데디쿨 케빈 내시의 닉네임을 싱 마마쿨이라고 본인의 닉네임을 정했거든. 라켈 로드리게즈가. 라켈이 차세대 케빈 내시를 표방하고 있긴 해요. 까먹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빅 데디쿨 대신 식 마마쿨, 두꺼운 엄마, 빅 마마쿨이 싱 마마쿨이라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구나. 제법인데. 그래서 뭐 아무튼 새로운 NW가 나올 수도 있었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디 넣는 이유가 코디 호건이라 그런 겁니까? 일단은 경기 잘해야 되고 챔피언 많이 먹었어야 되고 리더여야 되는데 선역이었기 때문에 턴일 했을 때 임팩트가 있어야 되잖아. 호건도 선역이었는데 매번 헐크 호건 전에는 악역이었지만 WWE 오기 전에는 헐크 호건으로서 WWE에서는 내내 선역이었잖아. 그래서 턴일 했을 때 임팩트가 있어야 NW의 리더감이라 생각하거든 나는. 그래서 코디라고 한 거지. 요즘 코디 개노잼임. 저도 인정이요. 너무 슬픕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복을 발로 찼네 라는 뉴스인데요. 칼리토가 최근 크리스 반빌렛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WWE 계약 기간 선택을 두고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는 WWE가 원래 3년 계약을 원했지만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해서 본인의 선택으로 2년 계약만 체결했다고 합니다. 칼리토는 결국 내가 내 자신에게 베팅했다가 실패한 셈이라면서 웃어 보였고, 만약 3년 계약을 했다면 지금보다 1년 더 보장받을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칼리토는 복귀 당시 단순 단기 활용 정도만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저지먼트 데이 케미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인 복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 푸에트리코에서의 백래시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WWE가 장기 계약 3년을 내밀었는데 뭐 내가 3년이요 2년만 하자 해갖고 이제, 근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내가 생각보다 쓸모가 있었다 라는 칼리토의 아주 시간이 지나 살 수 있는 너털 웃음을 짓는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있었으면은 임금 삭감이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맞죠. 방출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올해 칼바람이 유독 매서웠기 때문에. 칼리토가 어쨌든 해서 이제 자신도 3년 계약을 2년으로 체결하고 나서 2년 재계약이 거의 임박할 때쯤 WWE도 자신에게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칼리토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계약을 위해서 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일부러 안 했대요. 그래서 그냥 2년이 다 차고 쿨하게 이별했다 라고 칼리토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리토가 부릅니다. 응급실 후회하고 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돌아와 줄래? 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태그팀 디비전 재건을 위해 거물급 팀 복귀까지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엔조와 아모레와 BKS 복귀설이 나온 데 이어서 이번에는 AEW 소속 FTR까지 WWE 관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덱스 하우드와 캐시 휠러는 23년 체결한 AEW 계약이 옵션 연도에 진입하고 있으며 WWE가 내부 접촉을 통해 관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FTR이 실제 WWE 복귀를 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팬들은 과거 메인 로스터에서 더 리바이벌로 활동할 때
굴욕적인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트리플 H 체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TR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인데 그런 그들을 욕심내고 있다. 이미 그 계약 기간은 지났고 옵션 연도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3년 계약에 1년 연장 옵션 해갖고 너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면 1년 더 하자. 같은 조건으로. 이게 연장 옵션인데 지금 연장 옵션 연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1년 미만으로 남았다? 뭐 3, 4개월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WWE가 FTR에게 침을 흘리고 있다. 근데 뭐 지금 채팅에도 나와 있다시피 FTR이 엣지, 그러니까 코프랑도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프랑도 친한데 코프도 여기 있고 내 생각엔 지금 올인이 있잖아. 그 CNC 코프하고 케이지 거기랑 영버스랑 FTR이랑 내 그냥 상상이에요. 아마 TLC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 그 역사를 재건할 수가 있잖아. 자기네들이 맘대로 과거 WWE의 역사상 최고의 태그팀 트로이카를 재현할 수가 있어. 세대 교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난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해. 올인해서 뭐 TLC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트로이카를 영벅스, FTR, CNC로 받아낼 것 같거든. 그래서 아마 조만간은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은 왜 MCNG 내보냈냐고. 그러니까 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죠. 지금 소프트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FTR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왜 MCMG랑 뉴데이는 왜 내보냈냐 막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리바이벌이 뭐 어지간히 큰 금액을 제시한다는데 토니칸이 다 맞춰주기 때문에 안 올 것 같긴 합니다. 고맙다 뉴욕 체육위원회라는 뉴스인데요. AEW는 이번 스타디움 스탬피드 경기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브라이언 알바레즈에 따르면 뉴욕주 체육위원회는 피 사용과 관중석 난투 장면을 금지했고 이 때문에 AEW는 특유의 과격한 연출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AEW 역사상 드물게 강한 규제를 받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경기 도중 크리스 제리코가 하늘로 떠난 동료 사부를 추모하는 제스처를 보낸 장면도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듯. 그니까요. 이 RB 스포츠가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네. 고맙다. 뉴욕 체육위원회. 너무 고마워요. 정말로. 그래서 피디님이 오늘 방송 수위 이 정도가 딱 좋았어. 이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AW가 의도한 게 아니라 뉴욕 체육위원회 은총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뉴욕 체육위원회 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고맙고 올해 최고의 PLE 진짜 와 전세계 다 합쳐도 이 더블 오 나싱 못 넘는다. 그 더블 오 나싱 다음으로 재밌던 게 아마 레볼루션이 아닐까. 레볼루션 다음 정도가 백래쉬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에 사부를 추모하는 이 제리코의 제스처가 참 못 알아볼 뻔했는데 테이블에 자폭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 사부가 옛날에 인디 단체에서 테이블 하나 못 부순 게 있어서 스스로 자폭했던 세레모니가 되게 화제를 모았는데 그걸 딱 보고서 사부구나 그때 딱 알았거든요. 제리코가 결석했던 시간이 길어서 방송에서 사부를 추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이때 한 것 같다. 제가 찍어서 얘기했는데 다행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원문에 딱 이렇게 써있네요. 아무튼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갈 길 잃은 10,000명이란 뉴스인데요. 더블 오 나싱 종료 후에 많은 팬들이 이동 문제로 분노했습니다. 퀸즈 루이 암스트롱 스타디움에서 열린 페이퍼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막차와 대중교통을 놓친 팬들이 속출했고 일부는 비싼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귀가해야만 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운영 문제를 비판했지만 경기 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길에 걸어가면서 다리 아파 근데 개 재밌었어 약간 이런 느낌. 차가 끊겨가지고 그날 우리 월요일 라방 2부 보신 분도 알겠지만 사람들이 막 다 길 잃어가지고 막 우리 어떡해 이런 사람이 막 수만이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차가 끊겨버렸다. 이 쇼가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1시 15분에 끝났어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15분 9시에 시작해서 1시 15분에 끝났어요. 그러면 12시 15분에 끝났다는 거거든 쇼가 미국 시간으로. 근데 막 기자회견까지 봤다 이러면 그냥 거의 끝이야. 그래서 뭐 근데 MJF의 대머리가 걸릴 메인 이벤트를 어떻게 제낄 수 있겠어. 그죠? 끝까지 봐야죠. 대머리 깎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기대돼. 그것 때문에 AW가 이번에 조건이 머리 깎는 걸로 걸리자마자 리셀 가격이 3배 올랐다는데 그런데 얼마나 기대가 돼. 그거 어떻게 가. 12시 15분까지 봐야지. 그래서 결국에 다들 뭐 막차를 놓쳤다. 우버 나이스. 그니까요. 완전 떼돈 벌었지 거기. 아마 거기 내려다 주고 또 다시 루이 암스트롱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음 뉴스입니다. MVP가 WWE와 AEW 팬들의 과도한 진영 싸움을 비판했습니다. RVD의 One of a Kind 영상 팟캐스트에 출연한 그는 AEW가 좋다고 WWE 미워할 필요도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햄버거 브랜드 취향처럼 그냥 각자 즐기면 되는 문제라고 비유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팬덤의 극단적인 적대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AEW를 왔는데 WWE 말고는 뭐 다 안 보는 사람들, AEW 욕하는 사람들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고, 맥도날드 좋아하는 사람들이 버거킹하고 사이 안 좋은 거 그런 걸 좀 예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신은 파이브 가이즈를 좋아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햄버거 브랜드로 예를 들면서 너희들 레슬링 그냥 다 봐라, 적대 분위기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족주의를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AJ 스타일스도 그렇게 얘기했던 바가 있죠.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PWS 뭐 WWAKW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국 단체는 시간돼서 가시면 후회하는 사람은 난 못 본 것 같아. 어느 단체가 됐든 한국 단체는 시간돼서 가서 보시면 쾅쾅 울리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외치고 야유하고 이런 거는 직접 가서밖에 할 수가 없어. 직접 가서 한국 단체 보시면 무조건 재밌고, WWE, AW도 사실 내가 몇 번이고 얘기한 거지만 지금 WWE를 보면서 AW를 안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거는 본인의 즐거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그냥 스스로 즐거움 하나를 배제하는 거니까 그건 자기 손해예요 사실. 더블 나싱을 커뮤니티를 나도 중요하면서 봤지만 진짜 개재밌잖아요. 안 보면 손해라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죠. 안 보면 손해라고. 진짜 안 보면 손해입니다. MVP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말은 또 시작한 MVP가 다시 한번 트리플 H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또 공개 비판했는데요. 인터뷰에서 트리플 H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는 겁쟁이이자 거짓말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으며 특히 바비 레슐리 관련 크리에이티브 방향을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VP는 단둘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항상 누군가를 방 안에 불러들였다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만 과거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VP가 허트 비즈니스 해체되고 바비 레슐리 푸시가 좌절되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재 연봉 협상할 때 바비 레슐리 연봉을 절반으로 깎으려고 했거든. 그래서 결국에 바비 레슐리랑 MVP랑 다 화가 나서 AW로 넘어갔잖아. 그래서 감정이 안 좋아요. 감정이 많이 안 좋아서 계속해서 트리플 H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번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 팬들이 나처럼 인터뷰 뉴스 많이 챙겨보는 사람들은 이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이제 그만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아니야 더해. 브레아트 골드버그 마냥 그만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MVP 삼치 스토커 맞죠? 다음 뉴스입니다. 인플루언서급 신인이란 뉴스인데요. WWE는 레슬매니아 이후 계속해서 NXT 선수를 메인 로스터로 올리고 있으며 다음 후보로 니키타 라이온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프 브레이크는 니키타 라이온스가 러 브랜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으며 그녀는 최근 WWE 메인 이벤트에도 출전했습니다. 해서 메인 이벤트가 로우랑 스맥다운 녹화 전에 하는 비방용 쇼잖아. 나중에 뭐 유튜브용으로만 공개됩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약간 메인 로스터로 콜업될 애들이 적응하려고 경기하는 곳인데 이미 거기서 지금 경기하면서 적응기를 보낸다는 게 콜업에 대한 사인이다. 그래서 니키타 라이온스가 로우로 콜업될 수가 있다 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NXT에서 자버인데 잘 쓸까 나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원래는 니키타 라이온스가 엄청난 푸시를 받을 예정이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엄청난 푸시를 NXT에서 받을 예정이었는데 얘가 뭐 엄청 유명한 밴드의 기타리스트의 딸인가 뭐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배우이자 래퍼이자 안무가이자 무술가이자 엄청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막 또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엉덩이가 되게 크고 되게 뚱뚱해 보이는데 안 뚱뚱한 그 특유의 몸매를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니키타 라이온스가 그 특유의 풍만한 몸매로 인기가 많아서 이 팔로워가 웬만한 WWE 선수보다 이미 많아요. 지금 몇 만인지 까먹었는데 수백만이에요. 되게 팔로워가 많아요. 그래서 NXT 아세이로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웬만한 WWE 애들을 압살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었어. 그래서 얘를 계속 방출 넣을 때마다 안 자르는 이유는 너무 자명했어요. 사실 왜 안 자르는지 왜 안 자르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콜업 후보에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 니키타 라이온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레슬링하는 나츠네 이것저것 하네. 그러네요. 킥이 굉장히 매서운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 대표 단체 인수라는 뉴스인데요. 전 WWE 스타 니키 크로스와 킬리언 데인이 영국 인디 단체 프로그레스 레슬링과 디파이 레슬링 단체의 공동 운영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성 레슬링 강화와 국제적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니키 크로스는 특히 여성 전용 슈퍼스트롱 스타일 16 토너먼트를 2027년에 개최하고 싶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팬들은 선수 출신이 직접 업계를 운영하는 흐름이 늘고 있다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나하시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이게 좋은 소식인 게 레슬링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프로그레스 레슬링이 엄청 유명한 단체예요. 디파이도 프로그레스만큼은 아닌데 디파이도 엄청 유명한 단체가 되겠고 해서 사실상 선수 로스터가 오고 가는 대형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레스가 그레이즈드 영 베테랑스에다가 뭐 군터, 일리아 드라곤로프, 피트 던, 타일러 베이트 영국에서 날고 기는 애들은 다 프로그레스를 한번 겪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영국의 엄청나게 큰 단체를 니키 크로스하고 이 킬리언 데인, 빅 다이모 이 부부가 공동 대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국 레슬링 씬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WWE로 돈 모아가지고 이제 지역 레슬링을 활성화할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부의 움직임이 저는 너무너무 보기 좋고 정말 크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브리티시 스트롱 스타일을 여기서 알았지 프로그레스에서. 그니까요. 브리티시 스트롱 스타일 굉장히 유행시켰던 옛날 머스테치 마운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레스 좀 재밌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니키 크로스, 빅 다이모 이 부부가 프로그레스 레슬링 인수한 거에 대한 짤 한번 다시 퍼와봤고요. 기분 좋은 갓파더라는 뉴스인데요. 많이 늙으셨어. WWE 레전드 갓파더가 새로운 WWE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2003년부터 레전드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WWE가 추가로 5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갓파더는 파파 샹고, 카마 무스타파 등 다양한 캐릭터로 활동했던 인물이며 WWE는 그의 초상권을 활용해 액션 피규어와 게임 컨텐츠 등을 계속 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계약에는 향후 WWE 방송 출연 가능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이 레전드 계약. 계속해서 머천다이즈랑 게임, 피규어 이런 게 다 이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WWE 계속 상품으로 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레전드 계약인데 이 레전드 계약 특히나 갓파더도 있죠. 여자들 많이 줄 세우는 갓파더 있잖아. 갓파더도 있죠. 근데 그 라이트 센서 갓파더도 있잖아. 야한 거를 다 가려주는 특수 검열단 라이트 센서 갓파더도 있죠. 뭐 파파샹고 그 주술사 카마 무스타파까지 있죠. 얼마나 좋아. 이 아저씨는 진짜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믹 폴리가 그 레전드 계약을 발로 차고 AW로 간 거죠. WWE에서 신물이 나가지고 친트럼프 WWE 너무 싫다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확실히 소신이 있어 보인다 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레전드 계약이 좋은데 소신껏 근데 뭐 AW에서 그렇게 액티브하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자신에게 더 생기도 있고 통장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토니칸이 뭐 섭섭지 않게 주겠지, 그죠? 믹폴리는 AW를 통해서 다시 한번 프로레슬링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AW에서 일하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AW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AW에서 일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는 AW가 팬들의 낭만을 위해서 돈을 안 아끼는 느낌이 좀 들 때가 되게 많다. 근데 WWE 있잖아. 돈을 되게 아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난다. 선수들의 특별 코스플레이 등장도 광고 받은 애들 코스플레이만 시키고 경기마다 광고도 너무 길고 그래서 요즘에 좀 뭔가 좀 감정이 좀 그래요. 다음 뉴스입니다. 하지 말라고 좀 이란 뉴스인데요. WWE는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개최를 예정대로 추진 중이지만 중동 정세 악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WWE 프로듀서였던 디본 더들리는 인터뷰를 통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WWE가 대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인 선수와 직원들이 대거 이동하는 상황에서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WWE CEO 닉하는 현재 계획된 사우디 이벤트들은 모두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죽어도 간다. 레슬매니아 2-3번 열 돈만큼 사우디가 주기 때문에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이미 사우디에서 매진됐다. 무조건 간다. 근데 이제 막 전 WWE 선수이자 프로듀서 약간 WWE 속사정을 다 아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근데 절대 갈 것 같은 WWE입니다. 슈퍼 금맥을 놓칠 리가 없음. 그니까요. 네, 무조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새벽 중에 해야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1, 2, 3, 4, 5, 6, 7, 8. 아, 노래도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아무튼 WWE 셀럽 활용 확대 계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래퍼 메간 디 스텔리언의 WWE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으며 래쉬 레전드가 직접 함께하고 싶은 인물로 그녀를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스맥다운 주제곡을 맡고 있으며 해당 곡 네버 플레이는 BTS의 RM이 피처링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 3, 4 그 매가리 없는 노래 있잖아. 그게 메간 디 스텔리언이라고 엄청 유명한 래퍼예요. 이 여성 래퍼인데 이 여성 래퍼가 래쉬 레전드가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언급하게 되면서 이 남편 트릭 윌리엄스는 릴 야티, 아내 래쉬 레전드는 메간 디 스탈리언, 이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래쉬 레전드가. 이게 허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주제곡은 트랩보다는 메탈임. 그니까 무조건이죠. 무조건입니다. 진짜 랍 좀비 노래였을 때도 좋았고 뭐 파파라치 노래일 때도 Wanna Be Loved 그때 진짜 니켈백 때도 좋았죠. 니켈백도 좋았고 어크로스 더 네이션 이거를 알면서도 안 하고 말이야. 지금 이제 메탈은 거의 뭐 죽었어요 미국에서.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 중 사망이란 뉴스인데요. 멕시코 인디에서 충격적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베테랑 루차도르 펠레톤 스위시다가 경기 도중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경기 중 탑로프에서 문설트 다이빙 기술을 시도했지만 균형을 잃고 링 밖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졌고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응급구조대가 곧바로 도착했지만 치명적인 목 부상 때문에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주최 측은 결국 경기를 중단하고 관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레슬링 팬들은 업계 관계자들은 프로레슬링의 위험성을 다시 보여준 끔찍한 사고라고 하며 깊은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이름이 루차도르 펠로톤 스위시다. 이분이 장외에 문설트 플라차를 했는데 머리부터 떨어졌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사했다. 이렇게 좀 비극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링바카테 거기에 좀 우리 체육 시간에 깔아놓는 매트 있잖아. 인디 단체는 그 매트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떨어지는데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